예, 윤석열 정권이 전임 정부 탓을 뭐 어마어마하게 했죠.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잘할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국정을 하면서 뭐 잘 안 되면 모든 게 전임 정권, 문 정권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지금 이제 조금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창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시장은 저죠. 이 양반 갑자기 창원시장 하겠다고 내려와서 지금 시장이 된 사람 아닙니까? 바람 타고 구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시정은 뭐 제대로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지난 1년 반 동안 전임 시장이 했던 허성무 탓하는데 다 보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어려워진 창원시정을 제대로 해서 미래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근에 창원시의 감사관이 또 중간감사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저는 뭐 그 중간감사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그런 걸 했다 하더라고요. 정말 회개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간감사 발표 끄트머리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그 보고서, 감사 보고서 발표문 끝에 이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감사 결과 발표하면 안 되죠. 뭐가 급하고 바빠서 이런 중간감사를 발표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런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기도 자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걸 언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언론에 또 받아서 보도를 하면서 마치 사실이 있냐. 정말 회개한 일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런 문구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시장 자신이 재판받는다고 1년 내에 정신이 없고 BRT 공사가 지연돼서 비판이 심하니까 또 정신이 없고 창원 실내 수영장에 또 깔따구가 나왔어요. 그거 숨기다가 또 들켜서 지금 정신이 없고 지구단위 계획 발표를 했는데 온갖 논란에 지금 시달린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런 그 실패한 시정, 그죠? 혼란된 시정, 그 비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리고 은폐하기 위한, 축소하기 위한, 그래서 전임 시장 때리기용 설익은 중간감사 발표, 그 일방적인 주장과 왜곡이 있다라는 주장을 저는 합니다. 그런 의심들이 있다라고 시중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실제 뭐 저는 그럴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자기 할 비전도 없고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전임 시장만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서 비난하는 거 제발 좀 그만하고 일 좀 열심히 하세요. 시민들 보기에 일한다,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데 시민들 보기에 시장이 좀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좀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현 창원시 감사관이 발표한 이른바 감사 결과 중간 발표란 것에 대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중간 감사 발표도 그렇습니다. SM타운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감사를 그때도 단행했습니다. 저는 단언하지만 이런 명백히 잘못된 감사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시행사에 주지 않아도 될, 아니 주어서는 안 될 99억인가요? 101억인가? 하는 돈을 전액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행보증금이죠. 협상도 제대로 안 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SM타운이 정상 가동될 수준으로 완성되지 아니했음에도 사업 준공이 아니라 건축물만 완공되면 준공이 난 것이란 해결한 논리를 내세워서 그렇게 덥석 넘겨주고 말았던 겁니다. SM타운에 SM이 지금 없어요. 원래 그 SM의 컨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시설을 넣고 SM 컨텐츠를 가져온다는 것이 협약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시설도 부족하고 잘 되지도 않았고, 그죠? 컨텐츠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보증금을 돌려준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라도 완공이 됐으니까 일부라도 돌려줘야 된다면 그럼 부분적으로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근데 전액 다 돌려줘 버렸어요. 이거야말로 저는 이거야말로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이거야말로 배임이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제가 나서서 너무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전임 시장이 현 시정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저는 일체 지금까지 안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웅동
사업 감사 중간 결과 발표도 했는데 그것도 어땠습니까? 이로 인해 창원시는 웅동개발 사업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창원시 땅도 창원시 지분이죠. 경상남도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뺏길지도 지금 모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뭐 이것을 상급기관의 창원시 지분 탈취 사건이다. 탈취 업무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일이고 창원시가 지금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이 엉터리 중간감사 때문에 그런 거죠. 재판 과정에서 지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담당 과장이라는 사람은 누구 스스로 잘못했다고 감사에서 밝혀놓고 또 아니라고 재판 걸고 누구 스스로 무슨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취지가. 정말 이게 뭐 웃기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웅동감사에서 소멸업인에게 헐값에 공유지를 매각해 창원시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감사관의 주장은 적극 행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지켜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시장이 할 일 아닙니까? 시민을 상대로 땅 장사하고 시민의 권리를 계속 홀딩해 있고 잡아있는 게 그게 시장이 할 일입니까?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상급기관인 경상남도는 창원시 공무원의 이 적극 행정에 대해 우수한 사료 감사하면서 칭찬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격려했다는 이야기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 우리 공무원들 격려했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 삼고 있는 사화공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개발 특례 사업은 공원 녹지를 최대한 보호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공원 일몰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1999년에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심공원, 즉 공원으로 지정해놓고도 오랫동안 공원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토지 소유자, 그 공원이 개인께 더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민간 개인의 소유가 많은 그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든지 보상을 해주고 그걸 시가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민간인들이 거기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건물도 짓고 그죠, 개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하는 그런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그대로 개발하고 건물 짓게 놔놓으면 공원은 사라지고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땅에 못 들어오게 철조망 치면 우리 시민들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일몰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20년이 지난 도시공원은 그때로부터, 판결이 난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도시공원은 자동으로 용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폐지되기 전에 이걸 보상을 해주든지, 그래서 공원으로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폐지가 돼버리면은 민간이 마음대로 개발하게 하든지 이런 거예요. 그 민간이 마음대로 개발해버리면은 완전히 공원이 무너지니까 일몰제를 통해서 뭐 새롭게 좀 해봐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의 휴식 공간이든 도시공원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했고, 그게 바로 민간개발 특례 사업이라는 겁니다. 의창구 사화공원과 성산구 대상공원도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그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관되게 민간에 의한 공공개발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심공원을 100% 원형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신념이었고,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진행하면 공원이 상당수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이 그걸 하려고 할 때도 제가 반대 기자회견을 세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전임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이미 공모 지침서가 나갔고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 과정에 그때도 아직 그게 안 된 가음정공원과 반송공원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개발하지 못하도록 공원을 지켜내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화공원하고 대상공원은 앞에 이런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실시 협약하고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일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 뜻대로 여기서 사업을 중단시키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공원 일면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창원시가 보유한 공원들은 전부 다 파헤쳐질 게 뻔했습니다. 업자들의 개발 욕구에 시민들의 훌륭한 휴식 공간, 창원시의 도심 허파들이 망가지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난개발 이전에 공원 기능이 정지되면 시민들이 사하공원, 대상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민간인들이 내 땅 내가 지킨다 철조망 치고 그거 자기 거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유지 마음대로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피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원 면적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라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사하공원과 대상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도 줄이라, 분양가도 억제해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거죠. 최소화해라, 뭐든지. 그렇게 해야만 공원을 더 많이 지켜낸다. 이 생각은 저희 예처님이었던 안상수 시장 때도 아마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반대하고 나섰을 때 그때 당시 국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밝힌 걸 보면은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도 되기 전에. 그래서 그때도 공원 면적의 비공원 시설, 즉 아파트나 상가 등이 최소한의 면적이 배치되도록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저는 분양가와 세대수가 최저가 되게 계속 더 이를 강화했던 거죠. 그리고 아직 공모가 나가지 않은 감정공원과 반송공원은 민간에 의한 공원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을 그대로 보상,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다 시가 보상해주고 그대로 이 공원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투자가 됐습니다. 공원을 사랑하는 시민, 내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파헤쳐지고 그게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켜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창원 성산구의 반송공원과 감정공원을 자연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지켜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창원시 감사관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면적 전체를 매입 후 시에 기부 체납해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을 허용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저에 대한 커다란 모욕입니다. 감사관이 이런저런 법을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규정은 강행 규정이든 임의 규정이든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법을 덜먹이며 특혜를 제공했다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또 감사관의 이런 발표를 보고 평소에 실체도 잘 없는 어떤 시민단체가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를 공격했다는데요. 이 또한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입니다. 또 감사관의 말대로 공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는 최대한 공원 녹지 면적을 확보하라는 민간개발 특례 사업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공유지를 매입해서 전체 사업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난 면적만큼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아파트, 상가, 개발 부지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세대수도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수도 늘어나면 공원은 더 많이 파괴되겠죠. 그리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교란되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우려되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했던 거 아니겠어요? 제가 주장할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세세한 것은 좀 밀어놓겠습니다. 앞으로 또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 창원시 감사관은 사와 대상공원 감사 결과 중간 발표 끝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본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감사 보고서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자들에게 발표하면서 발표문에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이건 발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정치적 선동이고 전임 시장에 대한 공격이죠. 자신들이 지금 워낙 코너에 몰려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내년에 창원 성산구에 총선에 나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으니까 엄청난 위기를 느끼는 것이겠죠. 또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위기를 느끼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허성무를 흠집내기 위해서, 전임 시장 인천을 흠집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과는 반드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경될 수 있는 결과를 왜 발표합니까? 그것도 중간에 슬쩍 끼워 넣기 하던 말입니다. 감사가 무슨 아들 장난입니까? 이 감사 결과로 인해 국민의힘 시의원 도의원들과 당원들이 허성무 수사 촉구하고 난리거든요. 기자회견한다 하다가 취소는 했는데 기자회견문은 이미 다 부러져서 저한테까지 왔거든요. 제 명예가 얼마나 훼손되고 있겠습니까? 이런 게 정치적 감사고 표적 감사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또 전임 시장 탓하기인가, 전임 시장 때리기인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겠죠.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을 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어디에 감사 보고서에 이 감사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들어있는 감사 보고서 저는 처음 봅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뭐 제가 감사 보고서를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들어보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변경될 수 있으면 알려드린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계기스럽기조차 합니다. 회개하죠, 회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고 민생 어렵습니다. 정말 국가 경제를 잘 되게 만들고 자원 경제를 잘 되게 만들고 민생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현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름도 모르겠다. 제발 시정 열심히 하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시정하세요.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세요. 지역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면은 국가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전임 시장을 공격하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민 여러분, 지금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급격히 기온이 바뀔 때 감기, 독감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건강 조심 잘 하셔서 이번 겨울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리 세상이 미쳐 날뛰고 미쳐 돌아가도 정신 차린 몇 사람만 있으면 바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 허성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창원을 제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에서 최선을 다하면 또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현 시장에 들어온서 지난 1년 6개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원시정이 어땠는지. 허성무가 했던 그 앞에 4년 시정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평가는 시민 여러분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야기를 밝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정치 감사로 전임 시장의 탓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